자, 그럼 이거 개관은 다 했어.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스테이지로 간다 그랬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태종, 광종, 성종.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지금 한국사 1회독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여기는 처음부터 맞추겠다야. 왜? 엄청 나오니까. 됐죠? 여기는 엄청 나와. 두 개. 초기구강. 그리고 공민왕과 원간석기. 됐죠? 네.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나왔어?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 그대로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는 지금 여러분 이거밖에 없잖아. 앞에 거밖에. 뒤에 단어는 뒤에 또 있어요. 됐죠? 그리고 지금 2023년 건 없지. 왜냐면 올해니까. 그죠? 근데 올해 그러니까 국가직은 지금 봤잖아. 국가직 어디서 나왔어? 공민왕. 됐죠? 전민변정도감을 물어봤어요. 그게 시작하고 3번 문제였어. 그죠? 그러면 초기구왕은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지방직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만나. 그냥 국가 지방직 다 보면 두 번 만나는 거지. 됐죠? 네, 그 정도로 거의 나온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험생들이 또 대부분 여기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너무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한국사 정말 오랜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어려운 건 지금 뭐냐면 시간은 많지 않은데 일단 또 말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뭐 짧게라도 또 이렇게 있는 상황 또 언급은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나는 어려움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는 그래요. 처음에 그냥 1회독 하시면 그냥 대충 내용만 알면 되는 거고 조금 공부하시면 일단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냥 한 70점만 맞으면 되지 않나? 아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70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듣고 공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한 2달에서 4달? 한 70점 정도 맞으면 되지 않나? 일단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리고 좀 스트레스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응? 아니 마지막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더 높은 점수 맞더라도 일단 70점부터 맞고 나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학 과목 같은 특별한 과목은 모르겠어요. 지금 영어 같은 건 내가 좀 빼고 얘기할게요. 웬만한 과목들은요. 일단 공부를 할 때 내가 6, 70점을 목표로 하잖아? 그럼 공부할 만해. 왜냐하면 좀만 복잡하다, 좀만 심하다, 좀만 덜 나온다? 다 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교수들이 말하잖아. 이거 무조건 나온다, 얘는 꼭 나온다, 정말 중요하다. 진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기 단계는 진입을 하잖아. 60점, 70점 단계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셔도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단기간 내에 뭘 꼭 해야 되고 막 한다고 막 너무 본인을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효율성. 그러니까 내가 바쁜 거랑 내가 마음이 급한 거랑 여러분의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마음 급한 건 내 사정인 거고 실력이 돼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회독도 좀 되셔야 그러잖아. 근데 그 조급함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큰 그림을 망친다는 거죠. 큰 그림. 그래서 진짜 몇 달 안에 2-3달 안에 또는 뭐 3-4달 안에 나 무조건 빨리 뭐 합격해서 뭐 특별히 하겠다 해서 극단적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응? 수험가에 그런 공부법 있잖아. 이런 거 아세요? 이런 뭐 기본 다니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봐. 뭐만 보는 줄 알아요? 필기노트만 봐. 아니 저기 기출문제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출문제 다 외워 그냥. 답과 해설을 함께 외워. 여러분 이런 학습법도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근데 이 학습법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단기간 내 결과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게 4개월이든 5개월이든. 딱 합격하고 끝내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그렇게 5개월을 했잖아? 합격 못하죠? 그럼 진짜 꽝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 지식이 아니거든. 다 날라가. 그러니까 누적되는 지식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시험 1년 뒤에 있다. 그럼 완전히 세대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 방법은 그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물며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과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초기에는 진짜 영어에 신경 쓰셔야 돼요. 영어에. 됐죠? 그러니까 뭐 국어도 중요하지만 국어도 나중에 해결돼 솔직히. 근데 영어는 여러분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노량진에 수험가 오래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영어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사도 나중에 다 돼. 그리고 행정법 이런 것도요. 여러분 그 전문 과목 중에 법 과목 이런 거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돼요. 좀 짬밥 좀 되고 회독 좀 되고 그러면. 그 행정법에서 나중에 문제 되시는 분들은 부담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또 공부 좀 많이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부담된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는. 됐죠? 네. 근데 영어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는 그렇게 막판에 몰아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 과정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많이 신경 쓰시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또 프로그램이 국어도 진행되니까 국어 쪽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자, 교재로 바꿀게요. 자, 5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초이공합적이에요. 자, 여기는 내가 찍으면서 막 갈 거야. 첫 번째, 혼인정책. 그러니까 고구려계는 생각 많이 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태조왕건은 고구려 계승의식. 그래서 호족이 뭐 자매 나중에 공신들이 나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건 고민 안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역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피는 물보다 진한 거지. 그래서 그냥 다 패밀리를 만드는 거야. 그 방법이 뭐야? 혼인정책이. 그래서 당신 호족이야? 공신이야? 반가워. 그럼 다 뭐야? 웨딩이. 그래서 실제로 정식 부인의 숫자만 29명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냥 원톱이에요. 여러분 그 왕은 비공식 여자들 있잖아. 후궁들. 그거 빼고 정식 혼인만 29. 그리고 왕후. 여러분 왕이 한 명이든 왕후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건 왕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적인 왕후, 이게 조선 표현으로 하면 중전이죠. 중전마마, 뭐 중궁전마마 그러잖아. 와 정식 왕후만 6명이에요. 되죠? 그래서 이게 원탑이야. 자, 혼인정책. 그리고 역분전, 토지하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사성정책이라는 것도 해요. 됐죠? 네, 성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자, 그다음에 사신간제도와 기인제도. 근데 옆에 내가 좀 설명 써놨죠. 근데 기인제도 대빵식거든. 근데 사신간만 조심하시면 돼. 됐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계승하는 거냐면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거야. 근데 살짝 변형이야. 그러니까 고려의 기인제도는 태조 왕건의 기인제도는 여기는 향리 그 자체, 호족 그 자체인데 여기는 그의 선이야. 자제. 그러니까 자식을 볼모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됐죠? 됐죠? 자, 근데 이거 외우기 좋아요. 그냥 그대로 생긴 모양 그대로. 됐죠? 그래서 신라니까 뭐라고요? 쌍수. 꼬리니까 기인이야. 됐죠? 그리고 실제로 기출에 지금 내가 말한 거 요대로밖에 안 나왔어 진짜. 항상 어떻게 나온다? 저 좀 봐요. 어떻게 나오겠어? 바꿔치기. 그러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신 거죠? 그래서 요 조합만 그대로 끝.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신간 제도거든요. 사신간 제도만 갈게요. 여러분 사신간은 뭐냐면 일명 연대책임제야. 연대책임제. 연대책임제도인데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보세요. 출신 지역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거야. 거기다 밑줄. 맨 밑으로 쭉 내려올게요. 자,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물어요. 됐나요? 됐어? 그럼 그 옆에다 써봐. 내가 불러드릴게요. 자, 위에 그러니까 사신간제도 바로 옆에 써보세요. 근데 누구 중에 임명하냐면 이게 현직 고관 중에 임명해요. 현직 고관.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자문하는 거야.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현직 고위관료라 그랬지? 저 좀 보세요. 현직 고위관료니까 어디 있겠어? 당연히 개성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면 봐요. 요 표현 안에 말이 다 들어있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나오는 오답순지 내가 그냥 입으로 다 해볼게요. 빠르게. 첫 번째, 전직 B 되시죠?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예를 들어 그 지방에 파견하여, 거주케 하여. B. 왜냐면 고위관료가 어딜 가? 아까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라도 나주 출신이야. 근데 내가 고위관료야. 내가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야. 그러면 전라도 나주에 나를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거야. 그런데 저를 내려보내면 안 되지. 내가 국방부 장관이라니까. 국방부 차관이라니까. 내려가면 돼? 재정부 장관이 거기 나주에 가 있으면 돼? 서울에 있어야지.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 지방에 B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지역 출신 향리들 중에 B 말이 안 돼요. 사신관은 완전 고위관료들 중에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네. 그러니까 요 말 안에 여기 맨날 나오는 요 기출 오답들이 다 들어있어. 현직 고관만 기억하면 돼. 현직 고관이니까 당연히 개성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아니야? 그렇잖아요. 수도가 서울인데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의 장차관들 어디 있겠어? 어디 있긴 서울에 있어야지. 그죠? 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긴제도 사신관제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세를 10분의 1로 낮췄다. 이거 취민유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진대법 개정하는 게 흑창. 그 다음에 고구려 개성의식 북진정책. 그래서 서경을 중시합니다. 서경에다 밑줄. 그러니까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킨 거야. 여러분 그대로 읽어봐.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한국사에서 이게 나오잖아. 이게 경이 무슨 뜻이야? 이게 수도라는 뜻이야. 수도, 중앙. 그래서 보통 수도를 여러분 그 사료나 선지 같은 거 보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경이라고 나와. 왕이 머무는 중앙. 어디겠어? 신라는 경주, 고려는 개성, 조선은 한양.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됐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서울이잖아, 서울. 근데 앞에서 했는데. 그래서 얘가 너무 한쪽이 치우쳐 있으니까 신라에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서울을 소백산맥 북서산면에다 5개를 만들어놨다 그랬잖아. 그 이름 뭐라고요? 소경. 기억나죠? 한 번만 더. 지웠어. 그럼 이번에 뭘 선취했다고요? 고구려 개성의식. 그리고 서쪽에다가 서울을 하나 더 만든 거야. 이게 뭐라고요? 평양. 그러니까 진짜 서울은 개성이지만 개경이지만 개경 다음 가는 서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서경으로 삼아.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높인 거지. 서쪽의 도읍이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그래서 이제 청천까지 딱 넓어지는 게 언제예요? 자, 태조 왕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 후세 왕들에게 교훈을 남겨요. 이게 훈요10조야. 이게 훈요10조는 누구랑 짝꿍이냐면 성종 때 유교 정치의 실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최승로의 시무18조거든. 걔랑 짝꿍이에요. 태조는 훈요10조. 그다음에 성종 때 최승로는 시무28조. 됐죠? 자, 이건 후세 왕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남긴 건 밑줄만 치고 갈게요. 정계와 계백요서. 여러분 이거 정계 계백요서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거 남아있지도 않거든요. 공무원 시험에서 좋아해. 밑으로 내려갈게요. 해종. 여러분 해종은 굉장히 고생, 그러니까 혼인정책의 부작용이 고생하다 그냥 죽어. 그래도 이제 죽는 것도 미스테리한 사람이지.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안 했어요? 뇌물 반개 기억나? 내분왕의 10대손 기억나요? 근데 왕건은 혼자 공식 결혼만 29번이야. 후궁은 플러스 알파. 그러면 당시에 고려 궁이 어떻겠어? 혹시 졸라 시끄러운 거 이해돼요? 왜? 애새끼들이 엄청 뛰어다니니까. 내 지금 뭐하게?
왕건의 자식들이야. 뭐야? 뇌물 반개야? 그러니까 혼자 이렇다고요. 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 정책으로 정권을 안정시킨다는 게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야? 응? 아니 뭐 제가 왕건을 디스하겠다는 건 아닌데, 아니 왕건도 나이 들고 병들 거 아니야. 그럼 왕건이랑 내가 사돈을 맺었어. 그럼 나는 보통 사람이겠어? 아니 제가 무슨 뭐 수공업자인데 왕건이랑 사돈 맺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향소부국민인데 힘께나 쓰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왕건이 나이 들고 힘이 빠져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만약에 내 딸의 몸에서 태어난 내 손주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왕의 자격을 갖춘 자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왕위 쟁탈은 심화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혼인정책의 부작용. 자, 그러면서 왕규의 난이 일어나요. 됐죠? 왕규의 난. 자, 그래서 왕규가 난이 일으켰다. 거기만 밑줄. 근데 진짜는 왕규의 난인지 왕십년의 난인지 누구의 난인지 좀 헷갈리긴 해. 그러니까 당시에 해종이 그 처가가 별로 힘이 없어요. 어머니 집이 외가가. 그래서 나주, 그러니까 당시에 대상인 오다련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주오씨 그러는데, 사실은 그 고려 초기는 전라도 세력이 그렇게 주도 세력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합류한 세력들이다 보니까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힘이 센 건 셋째 부인. 그러니까 충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이 더 셌거든요. 그래서 그 충주 유씨 그 유궁달의 딸, 그쪽에서 아들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둘째 아들 요가 왕십년과 함께 왕규를 치고 왕위에 오르게 돼요. 이 사람이 3대 국왕 정종이야. 됐죠? 가볍게. 그리고 정종은 별로 한 거 없거든요. 2개만. 이 사람은 광종은 되게 좋아해. 광종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왕요, 이 사람이 3대 국왕 정종이거든요. 그 바로 자기 밑에 동생이야. 그래서 광종을 좋아해. 그래서 뭘 만든다? 광군 주의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군대야. 나중에 이게 주영군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불교장렬로고 광학보. 그리고 죽으면서, 이 사람 죽거든요. 금방 죽으면서 자기 동생 광종한테 왕위를 넘겨줘요. 그래서 정종은 광종을 좋아해. 됐죠? 그래서 광군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광종하면 망하는 거야. 꽝족 때 꽝군 이거 아무 때나 하다 망하는 거예요. 광종은 정종이 좋아해. 자, 밑에 내려갈게요. 광중. 자, 광중 엄청난 안건 강화. 자, 첫 번째 노비안건법.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노비안건법 별표, 과거제 별표. 항상 요거 2개 나와, 광종은. 그리고 광종은 시험에 나올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광종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종은 항상 정답률이 엄청 높아. 저도 문제 맨날 내잖아요. 광종 거의 안 틀려. 자, 첫 번째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 뭐냐면, 당시에 불법적으로 지방 세력가들에게, 이게 국가 계속 전쟁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 통제가 잘 안 되고 막 유망민이 생기고 그러잖아. 그러면 지방 토우들한테 다 그냥 노비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안 그래도 뭐 고려가 건국한 뒤에도 사실은 완전히 중앙 집권이 아니었는데, 이 초반에는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 초에, 국초에, 그러니까 뭐 공신이다, 지방 후족이다, 힘께나 쓴다. 그러면 집에 있는 노비의 숫자가 기본 3천에서 4천이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뭐 온 국민의 노비화야? 아니 어떻게 지방 세력가 집에, 한 집에 노비가 3천 4천. 여러분 우리 집에 노비가 3명만 있어도 감동의 물결 아니겠어? 그치? 맞잖아요. 3명만 있어도. 그렇잖아요. 3천 명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뭐 양민들한테 뭐 세금도 걷고 불법적으로 노동력도 증발한다. 뭐 이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걸 다 노비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냥. 되죠? 그런데 그 노비는 곧 뭐겠어요? 우리가 노급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군사력으로 변화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왕도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힘께나 쓴다는 노비들 한 3년 모이잖아요. 금방 동원되는 병력이 10,000에서 20,000이에요. 원래 우리가 역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10,000에서 20,000이면 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대 만들어서 무기 사갖고 군대 만들어서 끌고 다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개인의 군대 사병, 집안의 군대다 가병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됐거든. 그런데 이제 광종이 어떻게 했냐면 뭘 모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전격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노비 문서에 있는 노비를 제외하고선 한 방에 양빈으로 풀어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비가 된 게 왜 노비가 됐던 거야? 불법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 한 방에 풀어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노비 양감. 그래서 호족들이 여기 대해서 엄청 반발해. 그러면 이제 다 때려 죽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비양금법이 시행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신 호족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노비가 힘께나 쓴다는 호족 공신도 100명, 200명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무리 그 대세력과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지. 그렇죠? 무슨 노비가 2천, 3천, 4천이야. 말도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노비 안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과거제도. 과거제도 완전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과거 시험 준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을 뽑는 게 예전에 어떻게 한 거야? 그냥 골품에 의해서 지들끼리 다 해먹잖아. 맞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 능력에 따라 시험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0년이 넘어요. 되죠? 자, 근데 여기 과거제도 광종 때 과거 완전 중요해요. 항상 광종은 과거야. 근데 이때 중국에서 한 명을 학자를 한 명 귀화시켜요. 이게 쌍기야. 쌍기에다 비춘. 최승로가 엄청 싫어하는. 후주에서 우리나라 사신단에 그 중국 사신단에 쌍기가 같이 오는데 광종이 보고 쌍기를 찍은 거야. 그래서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못 가게 잡아요. 그리고 꼬신 거야. 그래서 엄청난 연봉과 대저택, 대토지를 내려. 그리고 남아서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쌍기가 남아요. 근데 왜 사실은 광종이 쌍기를 그렇게 꼬셨냐면 중국에서는 이미 당나라 이후에 과거제도가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잖아. 해보고 싶은 거야. 광종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고려사회, 그러니까 통신라 고려에서 관료가 되던 그런 그냥 아버지가 잘 나가면 그냥 다시 자식 똑같이 해먹는 그 고리를 끊겠다는 거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쌍기가 당시에 중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학자고 과거를 주관했던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되게 잘 아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쌍기를 기화시켜서 그래서 과거제도를 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준홍 등 자 이런 공신 세력들 숙청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자 지배계층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 공복제를 제정해요. 자 지금부터 보십니다. 자단, 비농, 밑줄. 근데 여러분 요거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까 혹시 골품제에서 제가 그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신라는 뭐였죠? 사복세킥이 자비, 청황. 그런데 고려, 지금 광종은 이거 우리나라 제도 아니야. 중국 제도야. 여러분 광종이 황제국을 표방하고 자주적인 모습도 있는데 중국 문화를 되게 많이 받아들여. 대표적인 게 과거고 그 다음에 또 복색제야. 그래서 자단비록은 중국 제도예요. 중국 제도. 됐죠? 자단비록 밑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황제라고 합니다. 거기다 밑줄. 이건 좀 자주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연호 갈게요. 광덕, 준풍. 여러분 고려 국왕이 34명이거든요. 연호를 독자적 연호는 2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외웁시다. 자 고려 태조왕건 앞 시간에 하고 왔는데 우리 뭐 할 때 했더라? 발해 고왕 대조영. 발해 고왕이 뭐였지? 대조영이? 연호가? 천통. 고려 태조가 뭐라고요? 천수. 한 명 했죠. 그 다음에 4대 국왕 광종. 여러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꽝이지. 그래서 꽝덕. 쫑이죠. 그래서 쭌풍. 이해됐죠? 광덕, 쭌풍 두 개. 처음엔 광덕했다가 나중에 바꾼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연호 끝. 그리고 여러분 고려 왕은 더 이상 연호 없어요. 태조랑 광종밖에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경종. 경종은 광종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업적이 뭐밖에 없냐면 전식과. 그 나중에 뒤에 전식과 4단계 그래서 우리가 고려 전식과 배울 건데 전식과의 시작 제일 먼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시정전식과라 그래. 됐죠? 뭐라고요? 시정전식과. 얘만 기억하면 돼. 끝. 나머지는 안 물어봐. 자, 밑으로 성종 갈게요. 자, 성종은 신라계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해. 거기다 밑줄. 신라계 유학자들의 반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라계들은요. 사실은 고려는 우리가 세웠다라는 나름의 그 자부심들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은 광종 제위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공포 체험을 한 거야. 뭘 우리가 주인은 주인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저런 또라이 나타나면 싹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저러지 않도록 우리의 기득권을 보장받아야겠다. 그러면서 결속이 많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경종의 5대 국왕인데 경종의 아들이 너무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막 1살 때거든요. 근데 경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종은 경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종은 사촌 동생이야. 왜냐하면 당시에 경종의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사촌 동생이 왕이 오르는데 어떻게 오르냐? 바로 신라계 유학자들과 결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종 그러면 이게 쌍둥이가 누구냐면 성종 그러면 신라 육두품 유학의 대표 최씨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 누가 구왔지? 최치원. 최치원 언제야? 진성여왕. 됐죠? 그렇게 육두품. 딱 신라계야, 신라계.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속해서 누구 왕 만들기? 성종 왕 만들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성종이 세워지는 왕이에요. 근데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 조선 성종이랑 되게 비슷해.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조선 성종도 왕위에 오를 순위가 아니야. 이 사람도 똑같아. 누군가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거야. 됐죠? 나중에 조선 성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종의 아들이 있고 자기 위에 형도 있어요. 월산대군. 근데 순위 3위야. 성종은 하물며. 근데도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냥 올랐겠어? 누군가와의 결탁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그 이유는 한명회가 성종이 한명회의 사위야. 사위. 됐죠?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세조편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육두품, 자 신라계 유학자들이 주도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유교 정치의 실현 말씀드렸죠? 그걸 대표로 보여주는 게 뭐야? 시무18조. 별표 꼭 기억해야 돼. 성종 문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항상 최승로의 시무18조 물어보고 다음 예를 들어 뭐 건의안이 뭐 제한된 시기에 국왕의 업적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항상 이렇게 나와. 여러분 시무18조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지켜야 될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왕권 강화야 왕권 약화야? 왕권 강화야 왕권 약화야? 느낌 안 와? 자, 나 좀 봐. 질문. 당신 오늘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집에 갔더니 한쪽 벽에다 이렇게 적어놨어. 우리 아들이 집에 오면 지켜야 될 28가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떡하긴요. 집 나오셔야 될걸요? 됐죠? 계속 그 집에 살기 힘들걸요? 아니야? 하물며 여기 스파르타도 이리저리 많이 귀찮게 하잖아. 반문각 스파르타도 뭐 몇 시 되면 못 들어온다, 뭐 밖에 서 있어라, 뭐 아침에 늦게 오면 또 뭐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없어? 있잖아요. 그래도 28가지나 되진 않지 않아?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뭐야? 왕이 지켜야 될 28가지. 왕권 강화, 왕권 견제야. 당연히 왕권 견제지. 왕권 제한이고.
되시죠? 자, 이게 유교 정치의 실현이에요.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당나라의 제도 모방해서 여러분 성종 때 중앙 시스템을 이때 만들어요. 이성육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옆에 있어요. 볼 거야. 그다음에 지방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는 것도 요때가 처음이야. 그래서 최초로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간 파견해. 근데 이 최승로의 시민십팔조에서 최승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방간 파견이야.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간을 목사라 그러거든요. 목사를 파견해. 이게 고려 최초의 지방간 파견이야.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방.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 많이 들을 거냐면 여기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전까지는 없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야. 향리. 향리. 성종 이후에 향리란 말 계속 들을 거야. 그래서 향리란 말이 나오면 그냥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지방직 공문으로 읽으시면 돼. 여러분 지금 여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지방직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지금 여기서 대답할 분위기는 아니야. 대답 안 해도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복직이라든가 교행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통 일행 준비한다 그러면 일행은 다 사실 지방직이야. 솔직히 국가직 몇 명 뽑는다고. 그죠? 그리고 아예 따로 뽑잖아. 어? 일행은. 그래서 아예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따로 뽑잖아요. 뭐 검찰 뭐 따로 뽑잖아요. 교정 뭐 이렇게 따로 뽑잖아. 그래서 향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이해한다? 지방직 공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되죠? 자, 이 향리제 누구라고요? 성종이 처음이야. 자, 그다음에 이게 호학의 군주거든요. 그 중앙에 국자관 만들어요. 국자관 맨 밑줄. 국립대학. 한 번만 더 갑니다. 고구려는 태학.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국학. 경동왕이 역시 보니까 뭐가 최고야? 태학. 태학, 태감으로 바꾸죠.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되죠. 자, 그다음에 지방에 자, 지방학교 만들어요. 향교. 그리고 거기다 뭐 파견한다? 경학박사, 의학박사. 밑줄. 됐죠? 그 지방학교. 그 나중에 이걸 향교라고 부르게 돼요. 그 성종에 한 거 되게 많아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학회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건원중보. 밑줄. 근데 그 밑에 한 번만 써볼래요? 건원중보가 최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인데 철전이에요. 나중에 이런 철없는 행동 다시는 안 해. 여러분 금속화폐를 철로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안 돼? 돈이 왜 돈이지? 돌아야 돈이지. 돌아야 되지 않아? 근데 철로 금속화폐를 만들었다? 근데 내가 돈 줘야 되는데 비 내려. 어떡할 거야? 두 번째, 돈을 받았는데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 나 손에 땀 있어. 뭐라 그래? 어? 나 손에 땀 있으니 돈 안 받겠소. 말이 돼? 쇠는 물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녹슬잖아요. 아, 누가 쇠로 동전을 만들어? 됐죠? 금속화폐는 뭐로 만드는 거야? 녹슬지 않는 구리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뭘 써요? 동전을 쓰잖아요. 됐죠? 아니면 아예 고액권으로 해서 금화나 은화를 쓰든가. 누가 철로 만들어? 최초니까 그래요. 최초니까. 됐죠? 이런 철없는 행동 다시는 안 해요. 우리나라 역대화폐 중에 철저는 건원중보밖에 없어요. 성종 때. 자, 노트장 찍으시고 이름은 다음 회독 때, 이 회독 때 외우시더라도. 그 다음에 빈민구제 기간으로 아까 왕건이 뭐 만들었어? 흑창. 이름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의창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물가조절기구 만드는데 상평창. 여러분 성종 한 거 되게 많죠. 늘상 창고를 평평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거란 1차 침입이야. 그래서 서희가 소선용과 외교담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육주. 밑줄. 대단한 거지. 됐죠? 그래서 서희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표상 같은 사람이야. 대한민국 공무원의 모델, 외교관의 모델. 됐죠? 자, 그래서 자 주요 공항 다 했어요. 자, 밑에 9까지 기출 한번 풀어볼까요? 2020.
58페이지 맨 아래. 10초. 아, 내가 개관사 너무 길게 했나? 아, 나 제도사 다 하고 문부기적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늘 요거 좀 얘기하다가 갑시다. 어? 끝낼 때 다 돼가는데? 자, 문제 볼까요? 58페이지. 자, 듣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의 대한사실록으로 잘해봤더니 뭐라고요? 꽝덕? 쫌풍 나왔네. 그럼 누구야? 그 다음에 개경을 고쳐 믿으십니다. 황도. 서경을 서도라 그래요. 밑에다 부를게요. 요걸 왜 바꾸냐면 바로 황제가 거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황제국으로서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국왕 누구야? 광종.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노비왕건법.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전시까지도 시행한 거 혹시 누군지 기억나? 광종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르는 광종의 아들. 근데 얼마 못 산다 그랬잖아. 경종. 가볍게. 어차피 오답이야. 어차피 오답. 그 다음에 개경의 국자감. 국자감 설치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정답으로 나오는 거야. 이건 누구라고요? 성종. 어차피 정답은 잘 생각해. 태조이거나 광종이거나 성종인 거야. 됐죠? 나머지는 다 어차피 오답이야. 자, 갑니다. 12목 설치 지방간 파견. 이거 누구라고? 이거 완전 중요해. 이거. 이 소리 엄청 많이 나왔어. 누구예요? 성종. 성종. 최승로의 권위 그대로 따르는 거야.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치제도. 아이씨,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얘 조금만 이제 끝낼 때 됐거든요. 조금만 보고 끝낼게요. 조금만. 일단 제도사는 여기서 세게는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해야 되니까 좀 말하고 갈게요. 여러분, 고려의 제도는 일단 기본 무조건 다 당나라 제도야. 당나라. 다 당나라 거야. 그러면 당나라 거 아닌 게 또 뭐가 있냐? 아, 송나라 게 있어. 됐죠? 당나라가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송나라 게 몇 개 추가가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려의 독자적인 게 있어. 고려만의 것. 그래서 크게 보면 제도가 고려는 이렇게 세 개가 만난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당. 그 다음에 송나라 거랑 독자적인 거. 그러면 시험엔 뭐가 나오냐? 시험엔 무조건 독자적인 게 항상 출제 1위예요. 됐죠? 나머지 두 개는 참고. 자, 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서 전체는 다 당나라 건데요. 체크만 해드릴게요, 제가. 자, 중추원이 송제입니다. 3, 4가 송제예요. 나머지는 다 당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 중에 제추회의랑 대간이 독자적인 거거든. 그 여기 제목에 써놨지.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제추회의는 좀 이따 하겠지만 도병마사, 식목도감. 됐죠? 이게 독자적인 거고 제추랑 대간. 됐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일단 전체 구도를 먼저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그 제목에 써놨잖아요. 제가 이 독자인 거 두 개가 제추랑 대간, 대간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다시 하나씩 여기 좀 보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중국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다. 중요한 애들이 중자 쓰고 있죠? 중중. 그죠? 첫 번째 중서문화성. 여기 중서문화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게 당나라가 삼성육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상부, 심의부, 집행부야. 그래서 삼성육부. 되지? 그런데 고려는 고려 상황에 안 맞더라 이거야.
재상들이 결정했는데 심의해서 빠꾸 놓는 게 안 맞더라 이거지. 그래서 요 부서를 합쳤어. 그래서 중소문화성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야. 됐죠? 정책, 주요 정책, 결정. 그러면 여기선 뭘 하냐? 여긴 집행부야.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보는 6부 2호의 병영공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됐죠? 6부가. 상서성은 산하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다 당나라 제도죠. 그 다음에 중추원은 이게 송나라 제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황제 직속 부대야. 아니 황제 직속 부서야.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군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왕명 전달을 해요. 항상 왕의 측근 세력으로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송나라 제도인데 가지고 들어온 거야. 됐죠? 그 다음에 3사는 송나라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전혀 힘을 못 써. 얘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어져 우리나라에선. 원래 중국의 제도는 6부를 견제하는 건데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그래서 얘 하는 일이 뭐냐면 단순 동계산 그냥 회계 업무야.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조선의 3사랑 다른 말이야. 조선의 3사는 언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지칭하는 말이고 요건 하나의 부서야. 그 다음에 어사대는 앞에서 했죠. 뭐라고요? 감찰, 사정부, 중정대, 어사대, 사원부가 같은 일이야. 됐죠? 감찰. 여기까지 되신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 설명 2호의 병영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끝발 제일 센 건 무조건 2부예요. 아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잠깐만. 이 별표는 시험의 기출의 의미니까 뺄게요. 하여튼 제일 끝발 좋아. 뭐 하는 거야?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겠지. 사람 움직이는 거. 인사가 만사야. 짱이죠. 그래서 국가든 기업이든 항상 가장 큰 비리가 뭐야? 인사비리 아니면 재정비리인 거야. 여러분이 공직자가 되셔서 어디 가셔서 여러분이 핵심적 인물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힘이라는 건 조직사회에서 원래 여러분의 힘이라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제도장의 힘이에요. 결제 중에 짱이 뭐야? 인사결정권이랑 재정집행권이지. 이해됐죠? 그래서 가장 센 거 호부와 2부. 호부는 이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왜 조사하겠어? 왜 그렇게는요? 호구별로 왜 조사해? 뭐 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두 번째, 재정운영. 조세수치, 재정운영. 여기는 인사. 그 다음에 병부는 여러분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군대. 형부는 언니의 남편 아니겠죠? 법률. 예부는 이 예부가 좀 끝내주는 부서예요. 온갖 일이 다 모여 있습니다. 됐죠? 교육, 문화, 종교, 과거 다 붙어 있어요. 끝내주는 게 여기에 외교도 있어요. 온갖 잡다한 게 다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공부. 공부는 뭐냐면 원래 없거든요. 원래 자연 상태에서 없었는데 인간이 손으로 쪼물쪼물 만들면 다 공부입니다. 인간이 만드는데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몸에 들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아니면 대빵 크게 만들어서 인간이 그 위를 걸어 다니거나 그 속에서 살거나. 느낌 오셨죠? 조그맣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거나 몸에 걸치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수공업. 됐죠? 그 다음에 거대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토목건축. 됐죠? 원래 자연 상태에서 없었던 거잖아. 뭐라고요? 공부. 끝. 이게 6부의 기본 업무야. 느낌 외우지 않아도 좋아. 자,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제 중소문화성 중추원인데 요 얘기하면 이제 오늘 얘기 끝날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방제도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중소문화성이 크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3품 이상의 고관, 2품 이상의 고관을 뭐라 그러냐면 재신이라 그래요. 여기가 국정을 총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재신 중에 책임자가 있거든요. 여기가 재상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서문화성의 책임자다. 그래서 문화 시중이라 그래요. 재신 중에 한 명이야. 여기가 고려는 재상이야. 됐죠? 그 다음에 하급관원이 뭐냐면 낭사입니다. 여기는 3품 이하야.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간쟁, 봉방, 서경.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됐죠? 근데 이 낭사들은 이걸 이제 대간의 업무라 그러는데 요 대간의 업무를 누구랑 하냐면 요 대간의 업무를 어사대의 간원들이랑 해요. 둘이 합쳐서. 됐죠? 권력을 견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비리 감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요 언론사의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됐죠? YTN, MBC, KBS, 조선일보, 한겨레. 됐죠? 정치부 기자들.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추원도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고급관원과 하급관원 이원적 구성인데 자, 군사상 가장 중요한 기밀을 담당하는 게 추밀입니다. 추밀. 이 사람은 2품 이상의 고관이야. 그 다음에 상급 공무원이 뭐냐면 승선이에요. 승선은 뭐냐면 요 승자가 뭐냐면 왕이 뭔가를 주죠. 왕한테 받지 다승이야. 됐죠? 그래서 왕이 주는 걸 받는다 승선. 나중에 똑같아. 조선에서 왕이 주는 걸 받는다 그러면 승지라 그래요. 승지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조선에선 승정원이라 그래. 요건 이제 독립부서로 빠지거든요. 여기는 중추원 안에 있지만.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 구조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 독자적인 거. 자, 출제율 1위는 제추회의예요. 자, 해볼게요. 아니, 어디 갔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자, 중소문화성의 고위관료를 뭐라 그런다고요? 재신. 그 다음에 중촌의 고관을 뭐라 그래요? 추밀. 또는 추신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추신, 추밀. 가장 고위관료들이죠. 2품 이상의. 근데 국가의 중대사가 생기잖아? 그럼 요 둘이 그럼 딱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 모인 회의를 뭐라 그런다? 이렇게 둘이 모이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제추회의. 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끝났어. 자, 제추회의 뭐였어? 그런데 만약에 국외 문제 때문에 모이지? 그러면 도병마사라고 불러요. 근데 국내 문제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식목도감이라 그래요. 식목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법식과 절목이에요. 돼요? 그래서 법식과 절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해서 법률 그리고 시행규정 그거를 정하는 임시기구. 도병마사는 뭐예요? 국외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국방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런 거. 거란에 3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이런 거 이제 도병마사. 그럼 탁 모이는 거지. 됐죠? 그런데 이 도병마사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도병마사가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 원간섭기.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충렬왕 때 이게 도평의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국방상의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고려의 이제 중대사를 다 결정하는 최고기구가 됩니다. 도평의사사. 그러면서 나중에 도당이라고 불리워요. 지금까지 이 제추회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왕권을 견제하는 대간. 그러니까 중소문화성의 하급관원인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서 권력 견제하는 거. 그건 뭐라 그런다고요? 대간. 그러니까 독자적인 게 제일 많이 나왔다고. 지금 출제율 1위가 제추고 2위가 대간이야. 되죠? 자, 나머지는 부서별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기관직 다 했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내가 이거 제도서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자, 지방제도랑 그 얘기는 다음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한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중세정치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